점입가경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검찰을 손바닥 위에서 주무르고 있으면서 우 수석은 물러날 뜻이 없답니다. 상식도 경우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출구 없는 우병우 사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와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의 뜻, 의중, 박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예, 물론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인, 홍보수석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 출입하는 또 최혜정 기자한테 제가 따로 좀 물어봤는데요.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차관급 이하 인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른바 그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는 경우가 이제 대변인의 역할이고요. 홍보수석은 장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한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뜻을 기자들한테 좀 더 정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홍보수석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내용이 전달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기문란이라고 우병우의 그 비위 의혹보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뭐 이전과 비슷한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우병우 수석을 사퇴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패 기득권은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계, 기자들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말 중에서 우병우 죽이기 이 말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언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그리고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두 문장이 이어지는데 후반부에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물론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우병우 하나를 죽인다고 그럼 살리면 동물정부고 죽이면 식물정부가 된 정도로까지 우병우 역할이 큰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나를 겨냥한 거다. 내 턱 밑까지 내 심장까지 지금 칼이 쑥 들어온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조선일보가 이 재집권 정권 연장의 주도 세력을 교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측인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사정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제법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예민한 부분 민감한 부분을 취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고위 관계자는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당혹감 이런 걸 가졌다고 하는데 일부 보도가 됐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뭐를 파고 있다. 이 정도 그렇죠. 보도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어느 부분이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살짝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라는 거죠. 물론 우병우라는 고깃덩어리를 내줘서 그걸로 그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한테까지 지금 칼날이 들어온다 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식물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건 이제 이번 우병우 수석을 제일 먼저 의혹 제기를 한 게 조선일보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아마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뭐 이제 좌파 세력이라는 것은 아마 짐작컨대 이제 한겨레나 경향 이런 언론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긴급 방송이 나왔죠. 지금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아니 한 대는 무슨 지금 수십 대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 취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운전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런 처지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 문제 제기는 조선일보에서 물론 먼저 했고 어떤 뭐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은 어떤 권력의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뭐 사설 이런 걸 보면 동아일보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우병우 수석의 이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일보도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문화일보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이제 조중동 또 문화일보 이걸 합쳐서 이제 보수 성향 언론 또 친여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언론에서도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물러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만 이상하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일단은 우병우를 일단 쳐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이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으로는 더 옳은 판단 아닐까요? 왜 그걸 계속 오히려 우병우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말하자면 추적의 대상이 특정 언론, 조선일보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노리고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우병우에 그친다면 우병우를 떼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병우를 내주면 창과 방패를 모두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국정원과 검찰 등을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 그렇다면 지금 부패 기득권 세력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우병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를 해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게 부패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정치적으로 재집권, 정권 연장을 위한 어떤 시도다라고 하면 그냥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 또는 뭐 한겨레 경향을 가리켜서 좌파 세력을 했으니 우파 세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부패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세력이 단순히 정권 연장 재집권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런 선의가 아니고 네, 그런 선의가 아니고 자신들의 부패 또는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특정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병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세력에게 역공을 가하기 위해서도 우병우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우병우를 먼저 잘라내서 무장해제시킨 뒤에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곁들여서 봐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좀 합리적이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은 같이 그 같이 틀리게 되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감정적이고 어떤 직관적인 뭐 분석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시절에 그 최태민 목사 사건으로 아버지한테 굉장히 좀 질책도 받고 갈등을 그런 빚은 경험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었고 아버지도 총에 맞아 죽었고 그것도 이제 부하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고요. 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 유신 폄하 운동을 벌였고요. 이제 배신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2006년에 직접 얼굴에 칼을 맞기도 했죠. 이런 경험들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피해망상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과 방패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부패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역공,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병우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예, 이제 뭐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양쪽이 서로가 전면전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몇 가지 지금 정황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우조선해양 예. 사건에 관련해서 그 특정 언론의 고위 관계자가 지금 연루가 돼 있다. 네, 네. 진술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서는 그 사안을 그냥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그 사건을 진척시켜라.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탐색전이고 신경전이고 기싸움인 단계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건데 뭔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이것을 직언을 하고 뭐 바로잡아줄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여당인데요. 집권 여당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아무런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위 그 의총 4시간 동안 우병우 관련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왔다. 지금 완전히 거기도 지금 언로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정현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사실상 예견된 풍경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의총만 4시간 한 건 아니고요. 의총과 최고위원회 합쳐서 4시간. 최고위원회의 한 네. 2시간 반하고 네. 이제 의총을 하고 이어서 네. 하고 그랬는데 우 씨가 가진 사람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의 전언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니까 좀 기가 질려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좀 순종하는 체질입니다. 어떤 수직적 위계 질서 속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고요. 매우 심하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종섭 의원은 네.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의 팔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약간 이제 유감 표명을 네. 하는 나는 앞으로 말을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내부에 지금 긴장이 팽팽히 당겨지고 있고요. 참 매우 불행한 것은 이정현 대표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이제 비서 출신으로서 당내 어떤 비주류로서 신화적인 계단 상승을 통해서 대표가 된 사람인데 새누리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걸 그대로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어떤 성공 신화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호남을 내려갔을 겁니다. 금의 환영이라고 언론에서 제목을 달았던데 거기 가서 고향 사람들이 과연 이정현 대표한테 뭐라고 할지 참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새누리당 안에서는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밀한 부분, 영린을 지금 부패 기득권 세력이 건드렸는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같이 싸워줄 만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런 사람의 핵심인 거고요. 그 정도 정보는 당과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정현 대표 한테 정도는 글쎄요.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라면 120 몇 명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말만 하는 거지 정면으로 우병우 잘라라 라고 결기 있게 나갈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거고 지금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거죠. 그 프레임 차원에서도 이제 이번 사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특징을 보면 사실은 자기가 이제 가해자거나 이제 사고를 친 당사자인데도 순식간에 자기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네. 그런 이제 프레임 뒤집기에 상당히 좀 선수급이다. 감성팔이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아무튼 그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죠.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는데 순식간에 그걸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이제 뒤집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검찰에서 기소했고 법원에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갑자기 사초 폐기 사건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뒤집어 버렸고요. 또 2014년 말에 그 비선실세 정윤회 씨 사건도 순식간에 이제 문건 유출, 국기문란 그때도 이제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썼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어 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건 어떤 그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그 나름의 어떤 통찰에 의해서 확 뒤집어 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의 이제 실체 부분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안들을 바라보는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잡하게 얽혀가면서 앞으로 이제 진척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참 안 좋은 쪽으로 통찰력이 발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보통 상식적인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재단하려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새누리당 친박 의원이 전해주더군요. 네. 저런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특정 언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목당한 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자만 봐도 약간 빠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특정 언론만 정의 있는다고 문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다른 데서도 이제 계속 번질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프레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지금 청문회도 열고 뭐 확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파국을 막기 위해서 어떤 집권 여당 내의 어떤 중재 세력들이 나서서 또 물밑에서 이 양쪽의 어떤 화해를 시도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좀 짚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을지훈련 국가안전보장회의하고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이제 테러, 또 도발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병우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게 나섰다는 얘기가 이제 흔드는 것이 결국 북한의 공세에 휘말리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부패 기득권 세력이 박근혜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려는 것도 어떤 그 북한의 의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전 이제 옛날에 한 40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박정희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제야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북괴 남침 위협, 그때 이제 북괴라고 했죠. 네.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했고, 뭐 분열 책동, 뭐 통일 전선 전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40년 뒤에 이런 표현들을 좀 다시 듣게 될 줄은 참 상상도 못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방식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 사태는 그것대로 명징하게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분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그 대외 관계, 한반도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사고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민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판세 점검을 좀 해보겠는데요.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세 사람이죠.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세 후보. 결국은 당내 이제 세력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각 후보들의 후원 세력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엔 친문 의원들이 많이 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추미애 후보가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에 이제 흔들기 이른바 그 호남 출신 그 지역구 의원들 또 이제 안철수 대표 이런 쪽이 이제 비주류였죠. 네. 이제 갈등을 빚을 때 추미애 지명직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 쪽을 이제 좀 확실히 방어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은 곧 이제 문재인 대표의 편이다.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거고요. 추미애 의원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지금 외연의 확장 보다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돼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을 해석하자면 내가 당의 중심을 잡고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경향적으로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이 돕고 있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기획과 의도라기보다는
좀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송영길, 추미애 두 사람의 이파전이었죠. 네. 네. 그때 이른바 송영길 후보 쪽에도, 의원 쪽에도 상당히 말하자면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가 있었습니다. 돕고 있었는데 컷오프 당해버렸죠. 네. 그리고 뒤늦게 이제 김상곤 후보가 들어오고 이정걸 후보가 들어왔죠. 친문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정걸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고, 김상곤 후보도 좀 도와야 되는데, 네. 힘의 균형이 이미 추미애 의원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때가 또 돌아가느냐 김상곤에게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김상곤 후보가 비문 또는 반문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김상곤 후보는 범주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네, 혁신위원회 멤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이 당의 혁신을 좀 해달라 해서 혁신위원장을 맡겼던 사람이고요. 넓게 보면 주류, 범주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추미애 후보는 뭐 친문재인, 이종걸 후보는 뭐 비주류 또는 반문재인 정도 된다면 김상곤 후보는 이제 그 가운데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경선에 이제 결국 승패를 가를 어떤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뭐 첫 번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가지는 당 대표니까요. 대선 후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더 좁혀서 얘기하면 문재인에 대한 태도, 시각,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걸 후보 쪽은 문재인 전 대표가 무난하게 후보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역학관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다. 그러니 뭔가 역동성을 좀 불어넣어서 다른 후보들에게 좀 페이버를 줘서 그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좀 대등한 싸움을 붙여야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후발주자 육성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이종걸 후보의 생각인데 추미애 후보는 일단 그런 인위적인 방법이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면 그게 여태까지 당내 분란, 어떻게 보면 2002년 후단협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당내 분란을 촉발시킨다라고 하는 게 추미애 후보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쯤에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호남에 대한 중요성, 추미애 후보식으로 가면 호남에 대한 특별한 배려, 호남에 대한 독자적인 어떤 소구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자신이 대표성을 가지고 호남의 유권자, 호남의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것이고 지금 야권은 사실상 이제 분열이 돼 있고요. 결국 대선 전국에서의 대선 구도에서의 야권 통합 방법론을 가지고도 후보마다 조금씩 결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간단히 짚으면 이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아직 먼 훗날의 얘기고요. 지금 네. 당장 장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종걸 후보나 김장훈 후보는 좀 이제 적극적이죠. 야권 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쪽이고요. 추미애 후보는 그건 유권자들이 되는 쪽으로 알아서 몰아줄 것이다.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입장 차이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여론을 대표하는 큰 그룹을 얘기를 하면 일단 호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이른바 분당 사태 때 대거 유입된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있을 텐데 이들의 민심도 당대표 후보 승부를 가를 만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호남 민심은 이리저리 좀 갈린다고 합니다. 일단 네. 그 광주가 고향이고 광주 일구 출신인 김상곤 후보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인다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추미애 후보도 구민주당 출신이고 이제 호남의 며느리다 이제 이런 점을 강하게 내세워서 이제 만만치 않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이정걸 후보는 호남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문재인 정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남 민심은 좀 이리저리 갈리는 것 같다 이런 평가고요. 작년에 그 대거 입당한 온라인 권리당원들의 민심은 아무래도 친문재인 쪽이 강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추미애 후보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게 당의 대체적인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뽑고 있고 당대표 후보들이 권역별로 연설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을 뽑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른바 문재인과 가까운 친문 정치인들이 많이 권역별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결국 당 대표도 추미애 후보의 대세론이 지금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표를 까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새 후보가 주고받는 공방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일단 추미애 후보는 방어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을 공격하지 않죠. 지금은 초반만 해도 공격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공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제 본인이 앞서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후보는 이제 공이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걸로 봐서 추미애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사실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너무 친박으로 가서 문제고, 지금 야당은 또 너무 친문으로 또는 친노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뭐 친노하는 게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시도당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을 이걸 이제 친노 또는 친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 비주류 이제 이런 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어느 한쪽이 이제 옳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른바 좀 보수 성향 언론 또는 여당 아니면 야권 안에서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이 당이 이제 뭐 문재인 당이냐, 친문 독식이다, 이제 이런 공격들을 아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고요. 뭐 정치라는 게 이제 원래 그런 거니까 문재인 전 대표나 새로 이제 당 대표가 되는 분들, 또 당 지도부에 들어오는 이른바 그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이제 가까운 최고위원들, 이런 분들이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지혜, 또 어떤 비주류에 대한 어떤 배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후보 예비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가 충격에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투표는 해봐야 알고 까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당대표 경선이 열리죠. 누가 그 승자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정치 11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우병우에 그친다면 우병우를 떼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병우를 내주면 창과 방패를 모두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면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국정원과 검찰 등을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 그렇다면 지금 부패 기득권 세력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우병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를 해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게 부패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정치적으로 재집권, 정권 연장을 위한 어떤 시도다라고 하면 그냥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 또는 뭐 한겨레 경향을 가리켜서 좌파 세력이라 했으니 우파 세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부패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세력이 단순히 정권 연장 재집권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런 선의가 아니고, 네, 그런 선의가 아니고 자신들의 부패 또는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특정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병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세력에게 역공을 가하기 위해서도 우병우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측인 거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사정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제법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예민한 부분, 민감한 부분을 취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고위 관계자는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당혹감 이런 걸 가졌다고 하는데, 일부 보도가 됐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뭐를 파고 있다. 네, 이 정도 그렇죠. 보도가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아니 어느 부분이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네. 살짝 그런데 지나갔다.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라는 거죠. 물론 우병우라는 고깃 덩어리를 내줘서 그걸로 그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한테까지 지금 칼날이 들어온다 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죽이의 본질은 식물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우병우 죽이의 본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건 이제 이번 우병우 수석을 제일 먼저 의혹 제기를 한 게 조선일보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를 아마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뭐 이제 좌파 세력이라는 것은 아마 짐작컨대 이제 한겨레나 경향 이런 언론사를 지칭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그 점입가경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검찰을 손바닥 위에서 주무르고 있으면서 우 수석은 물러날 뜻이 없답니다. 상식도 경우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출구 없는 우병우 사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와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의 뜻, 의중, 박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예, 물론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인, 홍보수석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 출입하는 또 최혜정 기자한테 제가 따로 좀 물어봤는데요.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차관급 이하 인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른바 그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는 경우가 이제 대변인의 역할이고요. 홍보수석은 장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한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뜻을 기자들한테 좀 더 정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홍보수석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내용이 전달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기문란이라고 우병우의 그 비위 의혹보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뭐 이전과 비슷한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우병우 수석을 사퇴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패 기득권은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네. 언론계, 기자들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말 중에서 우병우 죽이기 이 말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언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그리고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두 문장이 이어지는데 네. 후반부에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물론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우병우 하나를 죽인다고 그럼 살리면 동물정부고 죽이면 식물정부가 된 정도로까지 우병우 역할이 큰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나를 겨냥한 거다. 내 턱밑까지 내 심장까지 지금 칼이 쑥 들어온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조선일보가 이 재집권 정권 연장의
주도 세력을 교체하려고 한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긴급 방송이 나왔죠. 지금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아니 한 대는 무슨 지금 수십 대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 취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운전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런 처지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 문제 제기는 조선일보에서 물론 먼저 했고 어떤 뭐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은 어떤 권력의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뭐 사설 이런 걸 보면 동아일보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우병우 수석의 이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일보도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화일보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이제 조중동 또 문화일보 이걸 합쳐서 이제 보수 성향 언론 또 친여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언론에서도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물러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만 이상하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일단은 우병우를 일단 쳐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이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으로는 더 옳은 판단 아닐까요? 왜 그걸 계속 오히려 우병우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말하자면 추적의 대상이 특정 언론, 조선일보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노리고 있는 게 목표가 우병우에 그친다면 우병우를 떼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병우를 내주면 창과 방패를 모두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국정원과 검찰 등을 장악하고 있는 우병우. 그렇다면 지금 부패 기득권 세력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우병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를 해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게 부패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정치적으로 재집권, 정권 연장을 위한 어떤 시도다라고 하면 그냥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 또는 뭐 한겨레 경향을 가리켜서 좌파 세력이라 했으니 우파 세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부패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세력이 단순히 정권 연장 재집권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런 선의가 아니고 그런 선의가 아니고 자신들의 부패 또는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특정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병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특정 세력에게 역공을 가하기 위해서도 우병우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우병우를 먼저 잘라내서 무장해제시킨 뒤에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곁들여서 봐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좀 합리적이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은 같이 그 같이 틀리게 되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감정적이고 어떤 직관적인 뭐 분석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 점입가경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검찰을 손바닥 위에서 주무르고 있으면서 우 수석은 물러날 뜻이 없답니다. 상식도 경우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출구 없는 우병우 사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와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의 뜻, 의중, 박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예, 물론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하는 말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변인, 홍보수석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 출입하는 또 최혜정 기자한테 제가 따로 좀 물어봤는데요.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차관급 이하 인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른바 그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는 경우가 이제 대변인의 역할이고요. 홍보수석은 장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한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뜻을 기자들한테 좀 더 정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홍보수석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내용이 전달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라고 우병우의 그 비위 의혹보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를 하고 뭐 이전과 비슷한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우병우 수석을 사퇴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패 기득권은 조선일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네. 언론계, 기자들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시절에 그 최태민 목사 사건으로 아버지한테 굉장히 좀 질책도 받고 친국을 당하고 그런 빚은 경험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었고 아버지도 총에 맞아 죽었고 그것도 이제 부하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고요. 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 유신폄하 운동을 벌였고요. 이제 배신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2006년에 직접 얼굴에 칼을 맞기도 했죠. 이런 경험들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피해망상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과 방패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부패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역공,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병우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뭐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양쪽이 서로가 전면전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몇 가지 지금 정황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 해양 사건에 관련해서 그 특정 언론의 고위 관계자가 지금 연루가 돼 있다. 진술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서는 그 사안을 그냥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그 사건을 진척시켜라.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탐색전이고 신경전이고 기싸움인 단계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건데, 뭔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이것을 직언을 하고 뭐 바로잡아줄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여당인데요. 집권 여당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아무런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위 그 의총 4시간 동안 우병우 관련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왔다. 지금 완전히 거기도 지금 언로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말 중에서 우병우 죽이기, 이 말보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언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그리고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두 문장이 이어지는데 후반부에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물론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우병우 하나를 죽인다고 그럼 살리면 동물정부고 죽이면 식물정부가 된 정도로까지 우병우 역할이 큰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나를 겨냥한 거다, 내 턱 밑까지 내 심장까지 지금 칼이 쑥 들어온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조선일보가 이 재집권 정권 연장의 주도 세력을 교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측인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사정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제법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예민한 부분, 민감한 부분을 취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고위 관계자는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당혹감 이런 걸 가졌다고 하는데 일부 보도가 됐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뭐를 파고 있다. 네, 그 정도 그렇죠. 보도가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아니 어느 부분이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네. 살짝 그런데 지나갔다.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라는 거죠. 물론 우병우라는 고깃덩어리를 내줘서 그걸로 그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한테까지 지금 칼날이 들어온다 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주기의 본질은 식물연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우병우 주기의 본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건 이제 이번 우병우 수석을 제일 먼저 의혹 제기를 한 게 조선일보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를 아마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른바 이제 좌파 세력이라는 것은 아마 짐작컨대 이제 한겨레나 경향 이런 언론사를 지칭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긴급 방송이 나왔죠. 지금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아니 한 대는 무슨 지금 수십 대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 취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운전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런 처지에 빠졌다고 봅니다. 이 문제 제기는 조선일보에서 물론 먼저 했고 어떤 뭐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은 어떤 권력의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뭐 사설 이런 걸 보면 동아일보가 훨씬 더 강도 높게 우병우 수석의 이제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일보도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문화일보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이제 조중동 또 문화일보 이걸 합쳐서 이제 보수 성향 언론 또 친여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언론에서도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물러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만 이상하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일단은 우병우를 일단 쳐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이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으로는 더 옳은 판단 아닐까요? 왜 그걸 계속 오히려 우병우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말하자면 추적의 대상이 특정 언론, 조선일보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노리고 있는 게 궁극적